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 공모 한도 상향 및 사모펀드 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장 투자 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도 개인 전문 투자자로 인정하는 등 전문 투자자군 육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현대차의 수익성이 향후 1, 2년간 취약한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기아차와 모비스의 등급 전망도 현대차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이 5,03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3% 감소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료가 상승을 비롯해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위축과 여수공장 정기 보수 등이 실적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아쉬운 상황으로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중국장과의 동절 현상을 보이면서 장 막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일단 부진 속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 우리 시장도 영향을 함께 미친 상황인데요. 자, 외국인의 수급은 연일 들어왔지만 아쉽게도 대외적인 시황이 뒷받침해주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연일 반등을 보이면서 오늘도 상승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11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6% 하락한 2024.46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6% 상승한 657.46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상승하지 못하고 오늘은 하락으로 마감이 됩니다. 0.59% 빠진 42,150원에 셀트리온은 4% 넘게 올라오면서 22만 7,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전일장에 부진했던 성적을 오늘은 조금 올려주고 있습니다. CJENM은 연일 하락세 보여주면서 2.57% 빠진 22만 200원에 신라제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면서 6만 9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목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그리고 어인영 연구원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두 분과 함께 이어갈 텐데요. 1교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금주의 검색어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먼저 종목 핫5 5 종목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핫5 5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SK텔레콤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아모레퍼시픽 올라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종목도 확인하시죠. 네 번째 종목은 MC넥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대ITI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도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5 종목들 금주의 검색으로 좀 연관돼서 오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봉추 선생님께 물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주는 좀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떨 때 보면 바이오주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사연도 각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그 사연에 따라서는 대응 방법까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검색에 오르내렸던 종목들인 만큼 이번 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업종군도 정말 다양하게 속한 상황인데요. 먼저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함께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11월 1일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적정 주가도 새롭게 갱신이 되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은 적정 주가 38만 8,400원, 오늘 종가가 26만 원대, 그래서 비교값은 0.67, 좀 저평가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중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제 지수가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일은 조금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그래서 SK텔레콤은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적정 주가가 84,500원. 최근 1년 동안 적정 주가가 계속 쭉 흘러내리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교값은 1.95, 약 2배 정도 고평가 된 상황으로 좀 나오고 있고, 추세를 살펴보면 역시나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굉장히 이제 좀 갭이 많이 나오면서 쭉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마지막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적정 주가는 64,100원, 비교값은 6.08, 약 5배에서 6배 정도의 고평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 중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수가 빠지면서 역시 이 종목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이다. 이렇게 코스피 세 종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추세와 적정 주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종목에 지금 추세를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세 종목에 대한 전략과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추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간 지주사 전환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을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분야를 분할을 해서 지주사, 중간 지주사로 만들겠다는 그런 이슈인데요. 어떤 그런 흐름에서 조금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보유자는 일단 매도 후에 감망하시고요. 일단 미보유자도 감망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통신주들의 흐름이 좋았었죠. 통신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수하고 뭐 크게 상관없이 꾸준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당히 반등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중간지주사 전환 이슈인데요. SK텔레콤의 워크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정보가 흘러나왔는데요. SK텔레콤을 분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쪽을 분할을 해서 투자 지주사를 만들고 나머지 기업들을,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그런 중간 지주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역시 SK텔레콤의 어떤 사업적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SK텔레콤의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로 인해서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은 흐름이 그대로 진행이 되면 그때 판단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부터 그렇게 판단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지수가 일단 중요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을 중간지주사로 분할한다는 건 여러 가지 포석이 있습니다. 일단은 SK텔레콤 자체가 자회사들을 여러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떤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주가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석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가 SK텔레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흐름을 만들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SK텔레콤이 그 모 기업이 되겠죠. 모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SK 주식회사로부터 해서는 손자회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되는 기업들은 다른 기업을 인수를 했을 때 지분의 100%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그랬을 때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SK텔레콤의 그 지주사 전환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런 흐름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 그 기업 분할을 하면서 중간지주사가 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가치가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에서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는 최근에 통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뭐 5G 관련한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통신주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은 어떤 그 통신업종의 고유한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뭐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 가치주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통신주 같은 가치주의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통신주들이 움직였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관련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너무 크게 보지 않은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더 이상 욕심낼 만한 흐름은 아니고요. 지수의 흐름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그 계속해서 상승을 바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보유자도 적당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도 역시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어닝 쇼크가 있었죠. 3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었고요. 또 중국의 화장품 기업 임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뭐 어떤 그 사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화장품주들이 조금 움직였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흐름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따이공 단속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이 나오면 적당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하락한다면은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었어요. 시장의 예상은 136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나온 건 765억 정도, 거의 뭐 반토막에 가까운 그런 흐름을 보였었죠. 그래서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더 좋지 않게 변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업의 흐름, 주가의 흐름이 좋았을 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갈 수가 있는데요. 좋지 않은 흐름이었을 때는 단기의 어떤 이슈로 잠깐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추세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크게 좋을 게 없어요. 사실 뭐 그동안은 그 중국 쪽에서 엄청난 그 폭발적인 실적에 그런 힘입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던 게 화장품주였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정체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정체되는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추세적으로 벌써 몇 년 동안 하락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라면 괜찮겠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하락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치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중국 쪽이 언젠가는 좀 따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13억이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1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뭐 여성들만 따진다고 해도 절반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7억에서 8억이 되는 인구가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언제까지 해외 기업들에게 그 자리를 뺏기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 화장품 쪽도 중국에서 결국은 파고들 것이라는 거죠. 반도체나 화학 이런 부분에서도 다 이렇게 따라오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은 중국 쪽의 이 시장도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은 장기적인 흐름 자체는 화장품주들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사드 관련한 그런 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믿고 계속해서 베팅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어떤 그 개별 기업들의 흐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에서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31일에서 그 분식회계 관련 그 증선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14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일단 보유자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 시에 적당히 매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락해도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악재가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입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결국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그 지분법에 의한 그 지분 가치가 크게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3천억 대의 가치가 4조 5천억 정도의 가치로 변하면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지분 가치가 커지면서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4조 5천억 정도의 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그 가치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1대 0.5 정도까지 충분히 이렇게 합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는데, 당시에 1대 0.3 정도로 합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결론에 따라서 상당히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이런 상태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또 복잡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반등만 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은 어떤 결과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중기적인 매매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추세적인 흐름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적인 매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과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SK텔레콤과 아모레퍼시픽,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알아봤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역시 관망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하거나 추가 하락 시 매도에 대한 부분과 미보유자는 관망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자는 반등 시 적당한 매도 시점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두 종목, 코스닥에 속한 두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MC넥스와 대ITI가 남아 있는데요. 먼저 두 종목에 대해서 추세와 함께 적정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오늘 적정 주가는 24,700원, 종가가 14,500원이니까 약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MC넥스 추세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오늘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고, 단기적으로도 최근에 매우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이제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대하TI입니다. 대하TI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철도 테마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적정 주가는 2,800원, 종가는 5,900원, 그래서 약 2배 이상 고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대하TI 추세 보면은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아직도 살아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넥스와 대ITI에 대한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을 하셨습니다. 일단 대ITI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MC넥스입니다.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형 스마트폰들이 멀티카메라 렌즈를 도입한다, 뭐 그런 그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 관련주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리고 MC넥스는 최근에 또 무상증자 소식도 있었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시면 됩니다.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 충분히 단기 수익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폰의 그 제조회사들이 거의 뭐 멀티렌즈를 그렇게 도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A 시리즈를 공개를 했었는데요. 갤럭시 A 시리즈의 뭐 쿼드러블 그리고 트리플 렌즈를 장착한 게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이슈가 됐었는데요. MC넥스도 그 중에 그 카메라 관련 기업으로 흐름이 나왔는데요. MC넥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A9에 렌즈를 공급한다 그러면서 또 이슈가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거의 그 카메라 렌즈를 이제 고사양화하는 그런 그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기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 흐름 정도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MC넥스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도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역시 그 단기 흐름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은 보이자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끌고 가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위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시면 되고요. 미보이자는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아티아인데요.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남북 그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 조사에 대해서 제재 예외를 미국에 요청할 거란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도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 흐름 자체가 다른 종목들은 좀 더 강하게 나왔는데 대아티아이는 조금 약간 약한 면도 있고요. 원래 대표적인 철도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에 적당히 매도를 하시고요. 뭐 조정을 받으면은 또 그 손절가가 온다면 손절을 해야겠죠. 그런데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정을 조금 더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강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처음 움직였던 가격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랬을 때는 확실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낫고요.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은 계속 뉴스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이제는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뉴스에 따라서 계속 등락이 나오고 등락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했을 때 접근하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적당히 매도 후에 다시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반복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아티아이는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적당히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C넥스와 대ITI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MC넥스는 보유자는 추가 반등 시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ITI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반등 시에 적당한 부분에서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조정 시 단기 접근에 대한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핫5 시간이었습니다. 네, 2교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교시는요, HTS의 활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에게 좀 응용 가능한 그런 기술을 함께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가져왔을지 궁금합니다. 배워볼까요?
네, 오늘도 기법식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종목이 중기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을 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짧게 접근을 하는 그런 기법인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기 상승 추세인 종목이 단기,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라고 하면은 5일 이동평균선인데 5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탈을 하면은 이제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그런 기법식이고, 차트로 어떤 포지션에서 이제 신호가 나오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을 예시로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8월 초에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바로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을 했을 때를 나타낸 건데, 무작정 이제 나타낸 건 아니고 바로 직전 거래일에는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가 당일날 5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한 그 순간을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일 때 이제 우리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살짝 반등이 나오는 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조금 준비를 해봤고, 일단 첫 번째 조건은 공략일 기준 직전 거래일입니다. 당일이 아니라 하루 전 거래일에 중기 추세가 상승인 것. 그러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보다 이제 위에 있는 그런 종목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리고 공략일 기준으로 또 직전 거래일에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종가, 그래가지고 5일 이동평균선이 종가보다 이제 위에 있는 그런 종목은 이제 하락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종가가 5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이제 위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상승, 그래서 중기와 단기가 모두 상승인 그런 종목이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5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이탈을 하면 그때 이제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제 종목을 검색을 하는 것인데, 다만 이 최근처럼 이제 지수가 무더기로 이제 쭉 하락을 할 때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속수무책으로 또 손실을 이제 볼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지수가 이제 악재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좀 박스권을 그리거나, 그게 아니면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살아있는 그런 시기에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단타로 대응을 하는 그런 것도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검색식을 만들어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하고 코스닥 선택을 해주고 검색 제외 조건 일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린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일봉전으로 되어 있는데, 영봉전이 그 당일에 이제 거래일을 나타나는 것이고 하루 전에 거래일이기 때문에 숫자 1을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60과 장기 120일을 비교를 해서 단기가 장기보다 위에 있는 그런 종목을 찾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바로 직전 거래일에 종가가 5일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그러니까 중기와 단기가 모두 상승 추세인 종목을 일단 찾은 다음에 실시간으로 5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이탈이 돼서 그런 종목을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HTS로 하나씩 또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 대상 지정에서 시장 구분은 거래소하고 코스닥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외 종목 일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동평균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격 이동평균 라인 2개라고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는 60, 그리고 장기는 120. 그래서 60하고 120일 이동평균선을 비교를 하는 건데, 어떤 조건이냐? 단기가 장기보다 위에 있을 때 이 조건이 이제 상승이고, 반대로 부등호가 거꾸로 되면 이제 하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기 상승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60과 120을 비교를 해주고, 검색 기준 시점이 영봉이 이제 현재봉인데 영봉이 아니라 이거를 숫자 1로 바로 직전 거래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와 단기 5일 이동평균선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격 이동평균 라인 1개 선택을 해주고, 어떻게 5일 이동평균선이 종가보다 이제 비교를 해서 종가가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언제? 오늘이 아니라 직전 거래일에 숫자 1, 이런 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약 127개가 나왔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오늘, 이제 오늘 5일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그래서
종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하향 돌파하는 그 조건을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27개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전략 저장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5일 이동평균이라고 저장을 해준 다음에, 장이 끝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장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 이 검색 버튼을 매번 이렇게 누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조건을 찾아주는 이 차트 검색에 보면은 종목 검색 신호 감시라고 하는 또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략을 조금 전에 저장했던 전략을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현재는 이제 포착 종목이 27개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만약에 검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활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5일 이동평균선하고 충돌하는 그 가격대, 그러니까 바로 직전 거래일에 5일 이동평균선 가격대에서 1차로 접근을 하고, 이 조건은 최대로 2회까지만, 그러니까 1차와 2차 약간의 그 간격은 한 3에서 5% 정도의 간격을 두고 2차까지 분할 매수한 다음에 수익과 손절은 한 5% 정도로 짧게,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은 이 전업 투자자용 이제 당일 매매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유튜브에서 오늘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하게 따라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교시를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상승 추세 단기 접근 검색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매매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2교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꼼꼼하게 좀 돌려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은요, 더욱더 활용 가능하고 유효한 그런 전략들이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들 접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7418님의 질문입니다. 카카오를 매수가 103,000원의 비중은 2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 카카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4% 상승하면서 93,1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할게요. 네, 카카오 종목 오늘 적정 주가 104,000원, 종가가 93,100원이니까 뭐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비교값은 0.90, 약간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보면 최근에 좀 재밌습니다. 일단 중기 추세는 상승으로 나오지만 금방 또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고, 단기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이제 주가가 지수하고 같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지수가 살짝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거래일 연속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이지만 이 추세는 이제 내일과 모레, 이 다음 또 월요일까지 그 거래에 따라서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부분은요, 일단 중기는 상승으로 살아있는 상황이지만 단기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현재 그 종가와의 그 괴리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에 대해서 먼저 학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C고요. 본전 근처에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투자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요. 중장기 투자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대응이 조금 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차트인데요. 103,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매수를 잘하신 겁니다. 왜냐? 여기에서는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단계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매수를 하실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대응이죠. 우량주를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계속 홀딩하셨습니다. 기준 없이 마이너스 16%까지 홀딩하셨는데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종목이 반등이 나옵니다. 오늘 탄력이 있었는데요. 지수가 단기의 낙폭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그 반등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들이 흐름이 좀 안 좋아서 흐름이 안 좋았지만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은 괜찮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완전히 꺾였지 않습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반등 나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적당히 대응만 하자는 겁니다.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다가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도 종목이 본전까지 정확히 갈 수 있을지 그걸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본전 근처 정도에 왔을 때 지수가 혹시라도 꺾인다면 그때는 빨리 손절을 해주라는 거죠. 조금 못 갔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이 혹시라도 여기서 그냥 꺾여서 내려오면 저점 이탈하면 손절해 주십시오. 흐름이 완전히 끝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수에 의해서 하락하든 아니면 종목 자체적으로 하락하든 그때는 손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전 근처에서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카카오였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 확인된 상황이고요. 본전 근처 매도 혹은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질문으로 주셨던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벌써 10시 35분 지나면서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5분 정도가 지나간 상황입니다. 오늘장도 역시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전일장의 3대 지수 모두 1%대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의 시작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7390님의 질문이고요. ST큐브를 매수가 19,20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ST큐브는 3% 가까이 올라오면서 15,85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먼저 추세와 적중 주가 확인할까요? 네, ST큐브 적정 주가는 4,800원, 비교값은 3.30으로 약 3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추세는 중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낙폭이 과해서 20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상승 추세 살아있지만 단기로는 좀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많은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학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점은 뒤고요. 본전 매도 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매수는 괜찮았는데 대응이나 비중이 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00원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죠.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를 했는데요. 가격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단기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죠. 61선 근처라든지 120선 이탈했을 때 매수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에서 좀 약간 서둘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응 자체가 좋지 않죠. 마이너스 26%까지 홀딩을 하셨어요. 상당히 좀 기준 없이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50%씩 비중을 들어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바이오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전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저점 이탈하면은 일단은 손절 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D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 시에 본전에 대한 매도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206님의 질문이고요. 휴캠스를 매수가 23,00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휴캠스 오늘장의 종가 확인하죠. 자, 오늘은요, 강보합 마감이고요. 21,85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먼저 추세 확인할게요. 네, 휴캠스 적정 주가는 17,000원, 비교값은 1.29, 약간의 고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중기 추세는 역시나 이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사실 이제 10월부터 지수가 좀 본격적으로 빠졌는데 이미 이 종목은 8월 중순부터 이제 급격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캠스에 대한 부분은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보한 마감이 되면서 소폭 올라오는 흐름으로 매수가 좀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학점 어떻게 될까요? 네, 학점은 빕니다. 그리고 수익 10%를 노리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괜찮았다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추가는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지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00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굉장히 잘하셨죠. 최근에 거의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매수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끝났어요. 종목의 흐름이 8월 이후에 완전히 끝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수급 자체가 좋지 않아요. 매도하면서 흐름이 나오는데 수급에 예측을 해본다면 계속해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한 반등은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10% 정도까지는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지수가 반등하고 종목이 수익권에 갔다가 다시 지수가 꺾인다고 하면은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정리를 해주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는 반대하고요. 수익 10% 정도 노려보시거나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시고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휴캠스에 대한 부분은 비학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수익은 10%,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 비중에 대해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보셨는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반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11월 1일, 드디어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증시 최악의 달 10월이 끝난 만큼 이 영향 때문인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털어버리고 11월 첫 출발, 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Dow rises for a third day, gains 150 points as rebound from October sell-off continues. 네. 10월 달에는 정말 과도한 매도세가 있었다라는 기관 쪽의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야 할 때라는 전망을 내놓은 기관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만큼 오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듀퐁사가 상승 견인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 출발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11월 1일은요, 애플사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플사에 대한 실적 발표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11월 6일, 그리고 11월 4일 이렇게 대형 이벤트들을 앞둔 달인 만큼 지정학적 이슈들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중국 증시는요, 이 당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이고요. 네, 상하이 종합지수는 0.13% 상승해서 2606.24에 마감을 했고요. 선전 종합지수도 0.9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공산당 정치국은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민간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약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민은행과 재정부 관료들의 경기 부양 관련 발언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인민은행 부총재도 중국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농촌 지역을 지지하고 또 농촌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율, 이런 지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외신들은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시장의 예상보다는 적게 절하 고지한 점도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증권 당국이 이 담보 주식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는 증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여파로 이 증권사들이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또 마감 역시 상승세에 나타냈다는 소식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 증시 역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의 회담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상황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영국 관련 소식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EU가 이 브렉시트에서 금융은 좀 제외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금융기관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 시장의 접근성을 계속해서 좀 확보하게 됐다라는 소식도 전달 드릴 텐데요. 또 EU 협상 관계자는 이렇게 정보 교환을 통해서 또 금융 서비스에 대한 향후 파트너십에 대한 모든 측면에서 정상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소식에 이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리고요. 또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을 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점진적일 것이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무질서한 브렉시트 시 공급 분야 등에서 경제가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통화정책의 대응 전략이 제한적이라면서 금리는 양쪽 방향으로 조절될 수 있다라고 또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9명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지표 발표입니다. 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4천 명을 기록하면서 열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탄탄한 고용 시장에 힘입어서 감소를 했지만 시장 예상은 좀 웃돌았다는 발표인데요. 전주에서 2,000명 감소해서 21만 4천 명 노동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집계 예상치는 21만 1,000명이었고요. 또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1969년 12월에 기록했던 20만 7천 명을 지난 9월에 처음으로 좀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허리케인 플로렌스와 또 마이클의 영향으로 소폭 웃돌았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역사적인 저점 근처를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미국의 상분기 생산성이 이제 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농업 부분 노동 생산성의 향상 속도가 전분기보다 다소 둔화하면서 시장 예상을 좀 밑돌았다는 소식인데요. 네, 3분기 비농업 생산성 예비치가 연율 2.2% 상승하면서 월가 예상치 2.3% 하회했다는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일단 선물 시장도 역시나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 시장의 야간 선물 시장도 지금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장에 대한 전망 봉주 선생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내일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장중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30포인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받을 만한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일봉상 조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 흐름 자체가 지수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그 수급적인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적인 흐름을 보면은 상황이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조금 왜곡된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일은 좀 정상화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이 최근 코스피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코스피가 반등하면 결국은 코스닥이 더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쪽에 조금 집중해도 된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일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닥 강세가 유지될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잘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늘 이 시간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그리고 봉추 선생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